숫자 받기는 쉽지 않고요.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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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야. 다 있냐? 너 이거 가져왔어? 가져왔니 이거?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그래니 가져왔구나. 가져왔고 너 가져왔나? 가져왔나? 가져왔고 가져왔나? 가져왔고 너 안 가져왔지? 자, 얘들아 해봅시다. 우리 아까 전에 하던 거 좀 마무리 한번 해보자. 이거요. 이게 저번에 제가 풀어놓고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까먹어가지고 생각을 하느라 좀 걸렸는데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까 이제 해가지고 이때가 어떨 때냐면 봐봐. G5가 이제 K가 0, 1, 2일 때가 나왔었고요. G6이 이제 K가 0, 1, 2, 3일 때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봐봐. 아까 여기서 M이 0하고 1이었다는 것과 봐봐. G5 같은 경우에는 N이 5고 K가 0, 1, 2인 거잖아. 그러면 알파가 정해진단 말이야. 알파가 아까 뭐였냐면 요거였어. 요거. 그러면 N이 5면은 7분의 5, 0, 1, 2를 하면 1, 2, 3이지. 그러니까 G5일 때 K가 0, 1, 2라는 말은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으로 알파가 정해지는 거야. 오케이? 알파가 이거라잖아. 그죠? 근데 지금 fx는 뭐냐면 이렇게 m 더하기 알파로 뒀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알파가 지금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으로 정해졌는데 m 값은 0하고 1 두 가지잖아. 그래서 요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일 때가 이제 0일 때랑 1일 때 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하시면 총 6개가 됩니다. 요거 얘는 0일 때 요거 3개, 1일 때 요거 3개 해서 6개. 그 다음에 요 때를 보시면 얘는 n이 6일 때고 k가 0, 1, 2, 3이잖아. n이 6이니까 얘가 8분의 5, 0, 1, 2, 3을 한번 해보시면 8분의 0부터 하면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알파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요. 그에 따라 m이 0하고 1 이렇게니까 얘도 곱하기 1을 하시면 8이 나오겠죠. 정리를 하자면 G5는 6개고요. G6은 8개 이렇게 해서 2개 더 하시면 14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번이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요 내용 한번 봅시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1보다 큰 실수 xy가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했고 지금 로그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시면 2로그 x 더하기 3로그 y가 12.4거든. 여기서 우리가 로그 x를 m 더하기 알파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리고 로그 y를 나와보시면 x, y가 정수 부분은 자릿수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이랑 y의 정수 부분이 똑같겠죠? 얘는 n 더하기 베타라고 한번 더 봅시다. 이렇게 두시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n 플러스 2알파 3n 더하기 3베타 해가지고 12.4가 되네. 그러면은 정리하면 5n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베타 해가지고 12.4가 돼야지. 됐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 구해놓고 다를 한번 보시면 다는 로그 x의 그 정수 부분과 얘하고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로그 y분의 1의 소수 부분 이렇게 같다는 거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알파죠. 그냥 얘는 그냥 알파 적으시면 되고
요거 생각을 해볼 건데 로그 y분의 1의 그 소수부분 생각해 보시면 이 로그 y가 n 더하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로그 y는 빼기 n 빼기 베타겠지? 그러면 소수 부분이 빼기 n 빼기 1 플러스 1 빼기 베타겠지? 그래서 소수 부분이 뭐겠다? 1 마이너스 베타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1 마이너스 베타인 거야. 아니? 로그 y분의 1의 소수 부분이 1 마이너스 베타니까 결국 이게 요거 두 개 더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는 게 나오죠. 됐어요? 그럼 아까 이 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5n 플러스 2알파 더하기 3베타를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베타라고 써버리면 요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얘가 2잖아, 그지? 그러면은 5n 플러스 2 플러스 베타인데 이제 소수 부분 정수 부분 비교하시면 되죠. 이쪽이 5n 플러스 2가 정수 부분이 될 거 아니야? 그게 12가 돼야 되니까 n은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소수 부분 0.4겠죠? 베타는 0.4. 그럼 알파는 뭐겠다? 0.6이겠다. 이렇게 하면 다 구했죠. xy 값을 구하라 하시면 다 구했습니다. 요게 이제 9번. 거기서는 이제 8번이 제일 어려웠죠?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요거 다 해봤고요. 이제 우리는 뭘 해보냐면 저거 클리닉에 질문 한번 해볼까요? 클리닉 어땠어요? 그렇게 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해볼까? 아니 이거 왜 틀렸을까? 5번이요? 5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요. 자, 한번 해보자. 질문 있나요? 3번?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볼까?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부피가 루트 6일 때 삼각형 AFC의 넓이는 이거이다. 정육면체에다 한번 해봅시다.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3승이 뭐야? 루트 6인 거잖아. A는 그러면 6의 6분의 1이겠다, 그지? 요거 하나 챙겨놓고 구하라고 하는 게 보면 ACF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 이거 길이는 루트 2A 예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2A의 제곱이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2A 제곱이라서 2분의 루트 3 A 제곱이겠다. 근데 얘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A가 아까 이거 6의 6분의 1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6의 6분의 1의 제곱이니까 6의 3분의 1이겠죠? 하시면 이거 분리합시다.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의 3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 계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두 개 계산하시면 2의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얘하고 얘 계산하면 뭐죠? 3의 6분의 5 그래서 뭐지?
서로서인 두 자에서 mn에 대해서 mn의 값을 구하라. A? 왜? 2분의 1을 빼고네요. 잠깐만. 2분의 1 빼고구나. 2분의 하고 위에 저거네요. 위에 거 계산 다시 해볼게. 2분의 하고 2의 3분의 1 곱하기 3의 6분의 5 이거네요. 그러면 m이랑 n은 6하고 오겠죠, 그죠? 네. 그래요? 이거 시너지 지수라고 적으려고 했는데 G만 들어갔네. 또 있으니까 질문이 딱히 없나요? 4번이요? 이거에 대하여 이거고 x가 이거 y가 이거. 자, 이거 할 때 x 제곱 빼기 y 제곱의 3분의 2를 구하시오. 이거는 이거잖아요. 우리 x 더하기 y 한번 적어보시면 x 더하기 y 한번 보시면 이거랑 이거의 합이잖아. 이거 혹시 세제곱 공식 보이나요? 세제곱 공식 보이지? 이게 3분의 1에 a의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보시면 이것도 b의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딱 두 개 더하면 뭐겠지? 이거 두 개 더하면은 a의 3분의 1 더하기 b의 3분의 1의 세제곱하면 딱 요거 되겠니? x 더하기 y 보이죠? 그 다음 x 빼기 y는 여기에다가 지금 딱 홀수차만 빼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x 빼기 y를 하면 이거랑 이거의 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빼기 이거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x 빼기 y를 하면 뭐야? x 빼기 y 적어줄까? 3승이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적어. 아니다, 얘를 먼저 적어. 어이? 그렇지, 얘를 먼저 적어. 빼기 3 그 다음에 얘 적고 마지막으로 얘 적으면 딱 정확히 요거죠. 됐다. 이 전체의 3분의 2를 하라는 소리는 3 날리고 나면은 제곱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제곱하라는 소리니까 제곱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제곱해서 곱하면 계산을 먼저 해서 제곱하는 게 낫나? 이거 안에 거를 먼저 계산하면 합차로 먼저 계산하면 3분의 2 마이너스 b의 3분의 2죠. 이거의 제곱으로 보는 게 낫겠다, 그죠?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 a의 3분의 4 더하기 b의 3분의 4 마이너스 2의 a 3분의 2 b의 3분의 2 이렇게 했네. 근데 이걸 할 필요가 없구나. 제가 2라는 걸 여기다 줘. 이걸 전개할 필요 없이 얘가 2구나. 여기 2니까 2에 제곱해서 4다로 그냥 끝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15번의 답은요 0.956. 딱히 없죠. 딱히 없구만. 그럼 지나갑시다. 클리닉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클리닉을 살짝 난이도를 살짝 올려볼까? 예? 뭐라고요? 너 왜 이렇게 못 틀렸어? 너 이
숙제 해오는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잘 못 푸는 거야? 이가 오면 숙제를 이렇게 잘 풀어왔으면 클리닝을 잘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봤어? 이 정도면 뭐 적당하네.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줄 알았네. 진짜. 예? 왜요? 네? 왜 쳐다보세요? 아, 자, 다음으로 해볼까요? 쌤, 그 기하 예. 범위 저희 중복해서 하는데요, 다. 어떻게 정복해서? 그냥 뭐 이런 중간고사 범위가 1에서 2였으면은 기말고사는 2에서 3, 아, 그렇게. 세연이 좀 이상하게 하더라. 그 범위 좀 이상하게 하더라. 그래서 세연이 좀 많이씩 하던데. 그래서 중간 기말이 어디까지였더라? 그러니까 벡터의 연산인가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중복으로 이렇게 가나봐. 그러니까 내가 세연 거를 좀 한번 쭈르륵 찾아봤는데 세연이 범위가 좀 이상하더라고. 딴 데는 좀 그거보다 짧게 끊거든. 이렇게 하던데 세연은 좀 길게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무튼 학교가 뭐 학교마다 또 좀 그러하니. 자, 우리 진도 한번 나가볼까요? 지난번에 상용 로그 다 끝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자, 지수함수는 y는 a의 x승 모양이죠. 이 a의 x승 모양인데 a 값이 이렇게 됐을 때가 a가 1보다 클 때고요. 이렇게 됐을 때가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대칭인 관계가 될 때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y는 a의 x승이고 얘가 만약에 y는 a분의 1의 x승이라면 얘네 둘은 서로 이렇게 대칭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얘가 2x, 얘가 2분의 1 x면 서로 대칭 관계죠. 왜 그러냐면 이게 a분의 1 x가 a의 마이너스 x잖아.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얘랑 얘 보시면 x 대신에 빼기 x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 관계죠. 알겠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a 값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로그 2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로그 3의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은 더 가파르게 이쪽은 좀 더 붓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2x y는 2x와 y는 3의 x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 숫자가 더 큰 녀석이 좀 더 축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숫자가 더 크면 축에 더 달라붙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거꾸로 됐을 때는 거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때와 이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x. 얘는 뭐였어? 3분의 1x잖아. 얘는 어때요? 분의 1일 때는 숫자가 더 작을수록 축에 더 달라붙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로 넘어가면 지수함수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평행이동 같은 걸 하실 때는 평행이동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평행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기준이 이제 0,1과 이 x축 정근선 얘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시고 평행이동 하시면은 정근선 그리고 0,1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점 딱 찍어놓고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로그함수로 넘어가시면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a가 이때는 a가 1보다 클 때고 이때는 a가 0과 1 사이 되지.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그 ax 로그 ax랑 이제 로그 함수가 딱 나오면 지수함수랑 비교를 할 텐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ax승 얘와 얘 그 뭐지
로그 AX. 이렇게 하면 정확히 서로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거야. 얘가 이제 증가함수면 얘도 증가함수. 얘가 만약에 감소함수면 얘도 감소함수.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같은 점에서 만나요. 되겠나요? 로감수에서는 보통 이제 대소비고 같은 게 간혹 나오는데 만약에 이거 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y는 로그 2x라고 해보자. 로그 3x는 이쪽으로 그려질까? 이쪽으로 그려질까? 밑으로 그려지겠죠? 되니? 그리고 얘가 이렇게랑 나눠보시면 얘는 로그 3분의 1의 x일 거고 얘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겠죠. 요때는 어때요? 작을수록 좀 더 달라붙겠죠? 됐나요? 얘는 클수록 좀 더 축에 달라붙었고 얘는 작을수록 더 축에 달라붙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를 문자로 바꿔보면 이런 문자로 바꿔보면 이제 이게 간혹 헷갈리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m이랑 n의 대소관계는 뭐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 좀 헷갈리겠죠? 여기에다가 y는 x 같은 거 해가지고 지수함수도 좀 섞어주시면 좀 더 헷갈리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된다. 뭐였지? 이렇게 되겠죠. 요거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뭐 계략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원래는 알고 있던 내용들이니까 뭐 그다지 뭐 어려울 건 별로 없겠죠.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조금 더 할 내용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추가로 요약해서 추가로 내용을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문제 유형으로 한번 가보자. 오늘의 목표 진도는 한 17번 정도까지 17이 한 정확히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유형 17 정도까지 하면 절반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두 번 나눠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파트라서 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해볼까? 네, 해봅시다. 319번 한번 보자. 걔는 그냥 읽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1번에 fx 플러스 y가 이게 y는 fx일 때 ax 생길 때 1번 당연히 성립하겠죠? 2번도 당연히 성립할 거고요. 3번은 이게 a의 x승과 지금 a의 2x승에다가 루트 취하는 게 같냐라는 문제죠. 둘이 같나요? 같겠죠. 4번 보시면 2분의 x를 한 것과 루트 fx를 한 게 같냐? 그러면 이거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요걸 하는 건데 얘네들이 같나요? 같겠죠. 5번이 틀렸겠네요. n의 x를 뭔가 왠지 아니구나. 이거 한 거구나. 이거 한 게 이거랑 아니야. 약간 착시 같은 느낌으로. 둘은 다르죠? 왼쪽은 x의 n승이고 여기는 nx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겠다. 322번으로 가볼까? 함수 이 녀석에 대하여
F0가 8일 때 F의 값은 2입니다. 0 집어넣으시면 K 값이 나오겠죠. 0 집어넣으면 이거니까 8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F에다가 X에 2 집어넣으시면 F2 구할 수 있겠다. 뒤로 넘어갑시다. 325번 한번 볼까? 함수 fx가 y는 ax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f2가 9일 때 그러면 a 값이 나오겠다 그죠? a에다가 x에 2 집어넣으면 그래서 a가 3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난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y는 3의 x잖아. 자 이거 자 0,1을 지난다 맞고요. 2번이 점근선이 y축이다 틀렸죠? 너무 쉬운데? 2번이죠? 다음으로 갑시다. 4번이요. 328 오른쪽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이다 해서 알파 베타가 64일 날 a 더하기 b의 값은 입니다. 얘는 뭐?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알파는 4의 a죠. 베타는 4의 b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하시면 지수의 합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되겠다. 알파 베타를 하면 정확히 4의 a 더하기 b가 나올 거고 구하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 베타가 뭐라고 했지? 63. 얘가 64.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겠다? 3이겠다. 뭐 이런 거야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지나갑시다. 뒤쪽에 그림 보시면 막 그림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파트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이게 앞쪽에 나왔던 옛날에 뭐 수상하를 할 때도 함수 파트는 대체로는 그 이제 수식으로 푸는 녀석도 간혹은 있었지만 대체로는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쪽 파트는 좀 그림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좋습니다. 337 한번 보자. 자, 이거요. 지수함수가 이거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당연하죠. 증가함수잖아요. 2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틀렸네요.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죠. 치역은 1보다 큰 모든 실수죠. 양의 실수 전체가 아니라 1보다 큰 수가 되겠지. 더하기를 했잖아. 예? 취향이요. y범위. y범위는 y는 1보다 크다잖아. 양의 실수 전체가 아니라. 예, 뭐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가끔 가다 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보통 나이 들어서 그러는데 벌써부터 가물가물하면 안 될 텐데 그죠? 헷갈렸어. 집에 가봤어. 자 해봅시다. 3, 4, 4 이걸 x축방향으로 n만큼 y축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여 했더니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얘는 되게 쉽다. 자 x축으로 n, y축으로 n만큼 해보자. 이거지. 얘랑 뭐가 일치한다고? 9분의 1. 자 이거는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 이거지? 그래서 3의 그래서 비교해보시면 n이 3이겠다 그죠? 요런 거야 뭐 우리 옛날에 뭐 수상수학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죠? 뭐 2차 함수 옮기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349번 자 이거요. y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자. 점근선이 있고 얘가 이렇게 지나네요. 빼기리고 얘가 1이다. 이거 근데 지나는 점이 두 개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치? A랑 B요. 빼기 1,0 한 번 넣고 0,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빼기 1,0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0,1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이거겠지? 위에서 밑에 걸 한번 뺍시다. 빼보시면 밑에서 위에 걸 뺄까? 위에서 밑에 걸 빼면 됐나요? 이거 뭐지? 이거 맞나? 그럼 이게 되니? 그러면 빼기를 뿔뿔로 바꾸고 2를 여기다 곱하면 이게 2가 2에 빼기 A 이렇게 되니까 A가 -1 되겠죠? A가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1 됐나요?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길어갑시다. 8번 정의형이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직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왜 굉장히 쉽게? 직함수랑 로그함수는 둘 다 단조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밖에 없기 때문에 구간을 끊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면 어차피 그 구간의 양 끝값에서 최대랑 최소가 무조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다. 이거 한번 볼까? 359 빼기 1에서 이래서 y가 3에 x 빼기 1 플러스 2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1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 빼기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야, 그지? 뭐 그림까지 굳이 그릴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1 집어넣어 보시면 3, 얘가 라지엠이고요. 빼기 1 집어넣어 보시면은 9분의 1이니까 2 플러스 9분의 1 하시면 9분의 19, 9분의 19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가볼까요? 9번 가봅시다. 368번. 자, 이거요. 이거에 뺄인가? 자, 이거 생각을 합시다. 이거의 최대값이 26일 때 A의 값분입니다. 잘 보시면 원래 y는에서 2분의 1의 x승 같은 경우는 이게 감소함수란 말이야.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전체의 최대값이라는 말은 x가 최소일 때를 의미하고 x가 최소라는 말은 여기서 보시면 지수가 최소일 때인 것이. 지수가 최소일 때. 그래서 지수가 최소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x가 1일 때잖아. 그래서 x에다 1 딱 집어넣어 보시면 x 1 집어넣으시면 이 식이 1회 하고 1 집어넣으면 a-1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대값이 16일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됐나요? 별로 안 어렵죠? 다음으로 갑시다. 자, 이거는 뭐 얘기를 좀 합시다. 345. 이게 딱 봐도 치워나는 거란 말이야. 치원할 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항상 치원을 하실 때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범위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치원을 하겠다라는 말은 범위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x가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4x, 2x를 뭐 t 같은 걸로 치원을 해도 x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t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딱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x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지수를 치원할 때는 별말이 없으면 지수는 그냥 0보다 크다가 붙고요. 로그를 치원할 때는 전범위야. 그래서 따로 붙는 범위는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치원하고 나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최대값이랑 최소값 같은 걸 구한다고 해봅시다. 최대랑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치환을 해서 구한 상태에서 최대값 나온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치환해서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치환을 한다고 하여 이 식이 y는 이라는 게 바뀌지 않지. 오른쪽에 있는 걸 치환했다는 건 다른 걸로 보자라고 해서 딴 걸로 이제 바꾸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식의 값이 달라지지는 않잖아. 전체 식의 값이. 이 y는 계속 그대로 y인 거란 말이지. 오른쪽에 식의 모양을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y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치환해가지고 전체의 최대 최소를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굳이 치환을 x로 다시 원래대로 안 돌려도 된다는 소리지.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치환을 하고 나서 x의 값이 궁금하다면 이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 치환을 하면 y는 해가지고 2x를 t 같은 걸로 치환을 했을 거고, 지금 이 녀석은 t의 범위가 x가 빼기 1에서 2까지니까 빼기 1승하면 2분의 1에서 t가 2 집어넣으면 4까지니까 2분의 1에서 4까지가 나올 거고, 만약에 이제 얘를 이제 해보시면 t 제곱 빼기 2t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뭐라고 하는 게 뭐지?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얘는 정확히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는데 꼭지점이 1,3이고 t의 범위가 어디? 2분의 1에서 4까지. 2분의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죠? 4는 어디 있겠어? 좀 멀리 있겠지. 그러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보시면 여기가 최대, 4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 최소값은 1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3. 최대값은 이제 4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지. 4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이니까 t2가 최대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이제 지수를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묻는 게 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두근 이렇게 두 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x 값이란 말이야. 맞지? t 값이 아니라 x 값이란 말이야. 우리가 원래대로 돌려줄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t 값이 몇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근이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면 이 식에서는 알파 베타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2의 알파랑 2의 베타가 요 식이 이제 t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만약에 로그식이었다면 로그의 2의 알파랑 로그의 2의 베타가 얘네 둘이가 이거의 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근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합과 곱 뭐 이런 거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는 뒤에 문제가 나오면 또 해보도록 합시다. 최대값 최소값은 구하는 거는 요거 하시면 끝나겠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82번으로 가세요. 네. 382로 가세요. 우리가 요거를 호다닥 하고 시너지를 호다닥 하고 시간이 너희 언제 시험을 치지? 시험이 언제야? 424 4월 24일. 너는? 28일 같아요. 4월 24일 28일. 지금이 그거니까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네. 환희는? 몰라? 모르고. 얼추 근데 뭐 4월 말이겠지. 4월 말 정도 아니면 늦으면 5월 초 정도다. 그러면은 요거 시너지를 중간 범위까지 나가고 그걸 하면 되잖아. 곧 시험 기간이니까 기말 범위까지 지금 할 필요는 없대. 중간 범위 정도까지 나간다고 하면 이거 절반 정도까지 겠대. 그러면 상가함수에서 절반 정도, 그래프 정도까지겠다. 상가함수의 그래프 정도까지를 호다닥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래 해가지고 어려운 거를 요래 해서 요래 푼 다음에 기출도 좀 풀면서 연습해가지고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합시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겨울방학 때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경쟁자보다 여러분이 좀 더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한 것 같나요? 그랬어야 이번에 올라갈 텐데. 38이 한번 해봅시다. 38이요. fx가 로그 ax래. 자 이거 ax 승하면 a냐? f의 ax 승하면 a냐? 당연하죠. 아니다. x잖아. f의 a에 x 승하면 로그의 a의 x 승이니까 x 나와야죠. 1번 틀렸고요. 2번 보시면 xy가 x 플러스 y냐 하면 이거 맞겠는데? 로그 a의 xy고 로그 a의 x와 플러스 로그 a의 y 이거 맞죠? 2번이 성립하겠네요. 다음으로 갑시다. 385번 가볼까요? 함수 fx가 4분의 1 x에 대해서 3분의 1 곱하기 f 3분의 1은 뭐 이런 거는 그냥 하시면 되죠. 이게 f 3분의 1을 해보시면 로그의 4분의 1에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로그 4의 3이고 그 다음에 로그 f 3분의 1 f3은 3 집어넣으면 로그 4분의 1에 3분의 1인데 얘가 로그 3에 4분의 1이니까 로그 3에 4이 마이너스겠죠? 두 개 더하시면 딱딱 날라가지 않나? 날라가요. 안 날라가잖아? 곱하기다 곱하기.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더하기인 줄. 13번으로 가봅시다. 로감수 그래프의 성질 같은 거는 금방 하지 않을까. 388 한번 볼까요? 얘는 그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얘는 이거 5분의 1에 x분의 1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걸로 보는 게 낫죠. fx가 이게 결국 로그 5의 x잖아. 그래서 그냥 로그 5의 x로 보시면 되게 쉽겠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냐? 맞죠? 점근선은 y축이냐? 맞고 xy에 대해서 x가 그거 증가함수냐라는 건데 5의 x니까 증가함수가 맞죠? 네 번째가 fx 는영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죠. 로그 x가 는영되는 건 언제죠? 숫자 1에서 0되죠. 14번. 오. 오늘의 목표진도 14번이군요. 14번은 한번 풀어볼까?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정도는 풀겠죠.
자 여러분 볼까요? 이 정도는 했겠죠? 우리가 이 길이 갖다 했으니까 요거의 x좌표를 잡아버리면 t, 2t, 3t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ax에 t 넣은 것과 2x에 2t 넣은 거랑 bx에 3t 넣은 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네 셋이 같다고 하시면 이렇게 두 개 비교해보시면 tt 빼고 생각하면 되잖아. a가 2의 제곱이고 그래서 4가 나오고 이렇게 두 개 비교해보시면 얘도 tt 없애고 생각해보시면 b 3승이 2의 제곱이니까 b는 4의 3분의 1. 두 개 곱하시면 4의 3분의 4 2로 바꾸면 2분의 8이겠다. 됐나요? 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요까지 정도 해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내려봐라. 이거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 봐봐. 우리가 x가 이게 절대값이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눌 거 아니야. 첫 번째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2의 x로 나올 거 아니야. 두 번째로는 x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할 건데 얘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2x는 이렇게 생겼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의 빼기 x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얘를 x축 대칭한 게 얘지. 그러니까 얘를 y축 대칭한 게 얘니까 y축 대칭하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가 양수인 걸 그리고 걔를 y축 대칭하면 돼. 그럼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하면 y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y가 양수인 걸 그리고 그 다음에 걔를 x축 대칭하면 되는 거야. x,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둘 다 양수인 걸 그려놓고 걔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처음 그리면 좀 약간 막막한데 이거는 두 가지를 그려볼게요. 3의 x랑 3의 빼기 x가 이렇게 생겼죠. 2분의 1에 3의 x 더하기 3의 빼기 x를 한다는 말은 둘의 평균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직관적이기 때문이거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PPT 같은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표로 막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이렇게 해서 막 숫자를 막 적어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안 봐. 뭘 해야 되냐면 이걸 그려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직관적이니까 눈으로 딱 보이잖아.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수식으로 그렸을 때 하고 그래프로 그렸을 때의 차이는 좀 더 직관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녀석의 평균값을 잡아보자라는 거잖아요. 둘의 평균. 그래서 직관적인 느낌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둘의 평균. 되겠나요? 아니 그렇잖아. 이 둘의 평균을 잡아봐. 대충 이렇게 잡아보면은 되지 않겠냐? 이거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 아니 기울긴 해. 좀 약간 기울었는데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모형으로 그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보자. 2x 어떻게 한다고? y가 양수인 걸 남기고 걔를 x축 대칭한다고 이거요. 그 다음 이거 둘 다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x 그래프를 중에서 양양인 거 남기고 걔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한다고. 되겠니? 그 다음 3번 이거 한번 그려볼까? 이게 또 직관 아니겠니? 뭐야? 2x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빼기 2의 빼기 x지. 빼기 2의 빼기 x는 2의 빼기 x를 뒤집어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겠지. 잘 생각을 해봅시다. 둘의 평균을 구할 거야. 얘랑 얘의 평균은 일단 0,0은 지날 거야. 그지? 오른쪽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0에 달라붙고요.
얘는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얘네들의 평균점을 잡으면 대충 약간 요런 느낌 나올 것 같니? 그치? 이쪽은 뭐겠어? 요런 느낌 나오겠죠. 됐나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요게 요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보자. 역함수를 구하라. 이게 3번이구나. 3번이에요. 딴 거는 별로 안 어려웠을 거고 2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2번이요? 이거요? 우리가 2번도 해보고 3번도 해보시면 약간 3번을 역함수를 하면 2번 모양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3번을 거꾸로 가면 2번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는데 봅시다. 양변에 2를 곱하시고 그 다음에 양변에 A의 X승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X는 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A의 X승의 2차 방정식 모양이니까 그대 공식 써보시면 그대 공식 써보시면 A분의 빼기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C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제 X는을 하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Y 자리 바꾸면 됩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뭐 생각을 떠올려라는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봐두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을 거꾸로 하면은 이 2번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할 수 있었죠. 4번은 할 수 있었지. 4번에 1, 2, 3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5번 한번 봅시다. 5번이 아마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A, B, 여기가 B. 자, L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이게 L. 그 다음에 M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이게 M.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둘을 연결. 이게 N. 자, 생각을 합시다. 이게 Y는 하고 로그 X 더하기 1이죠. 네, 여기까지 딱 풀면 되겠네요. X 더하기 1. 자, 한번 봅시다. 요점은 A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요점의 좌표는 A, 로그에 하고 A 더하기 1일 거야, 그지? 그럼 이 점은 B, 로그에 B 더하기 1일 거야, 그지? 우리가 직선 3개를 그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L부터 L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시면 원점이랑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이거야. 그 다음에 M 구해보시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이거야. 그 다음에 N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로그 플러스 1 빼기 로그 A 플러스 1이야. 벌써 짐 싸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 가방만 버렸어요. 예. 자, 이거 자세히 보시면 A를 여기 위로 올릴 수 있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걸로 보면 얘 위로 올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로그에 보면은 이게 A 플러스 1에 A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로그에 B 플러스 1에 B분의 1이 가능하고 얘는 그러면 로그에 이 빼기가 A 더하기 1분의 B 더하기 1이었잖아. 그리고 이 B 빼기 A분의 1이 여기 있었을 건데 올라오니까 되니?
됐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의 대소 관계를 한번 보시면 L이 제일 가파르고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뭐야? M. 그 다음이 N이죠. 이렇게 순서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가파르냐면 얘가 제일 가파르고 얘가 1등. 그 다음에 얘가 2등. 얘가 3등이겠죠. 됐어요? 1등, 2등, 그리고 얘가 3등. 기울기의 대소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이게 5번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거기 남은 6번에서 12번 정도는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오케이? 자, 풀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